안녕하세요, 와이즈 와이어즈입니다. 우리가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테스트 케이스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수행하는 장면을 가장 쉽고 빠르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가 이미 작성되어 있어 테스트 케이스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리포트하는 장면, 화면 설계서, 시나리오 문서, 요구사항 문서 등 명세 기반으로 테스트 케이스 작성부터 시작하여 테스트 케이스 수행 후 결과를 리포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지만 명세가 주어지지 않고 테스트 대상을 직접 탐색하면서 테스트 아이템을 분석하여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고 결과를 리포트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우리는 현장에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테스트 케이스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리포트하는 일을 하고 있고 이것을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테스트 케이스는 우리가 테스트를 수행할 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의 업무 현장에서는 테스트 케이스를 줄여서 TC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저도 테스트 케이스를 TC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필수적인 요소인 TC를 어떤 형태로 만들고 사용하고 있나요? 본 영상에서는 TC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각각의 항목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기준을 가이드하려고 합니다. TC 형태의 다양한 만큼이나 TC를 구성하는 항목도 다양합니다. 우리가 본 영상을 통해 제시하는 것은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TC의 기본적인 항목들입니다. 그러면 TC의 기본적인 항목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넘버에 대해 알아볼까요? 넘버는 수행한 TC의 수량을 산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해당 넘버를 기반으로 TC의 수와 결합률, 수행률 등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TC가 삭제될 경우 넘버는 수정되어 관리됩니다. 다음 TC ID는 TC의 유일한 ID로 무결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 점은 방금 설명한 넘버와는 차이가 있는데요. 무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해당 ID는 유일해야 하며 TC 삭제 시 해당 ID도 폐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TC ID는 순서대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TC ID를 통해 테스트 케이스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므로 ID에는 테스트할 대상에 대한 힌트가 기입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면 주문 기능에 대한 TC라면 order underbar 001이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분류체계 항목입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뉘는 분류체계 항목은 분류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전반적으로 일관성 있게 작성됩니다. 메뉴 트리를 활용하여 분류체계를 작성하면 좀 더 명확한 기준으로 작성되어 일관된 TC 작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depth1, depth2, depth3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프라이어리티는 단어 뜻 그대로 개별 TC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기입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이, 미디엄, 로우 혹은 A, B, C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TC 작성 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기준은 리스크가 될 수도 있고 메뉴트리상의 뎁스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의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테스트 디스크립션 항목은 해당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너무 길게 작성되면 테스트를 진행할 때 디스크립션의 설명을 보고 테스트를 수행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디스크립션 항목만 보고 테스트를 수행하면 사전 조건, 테스트 스탯 등을 확인하지 않아 정확한 테스트가 진행되기 어렵고 이는 테스트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테스트 디스크립션은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사전 조건 항목입니다. 이 항목은 우리가 테스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환경을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데이터가 입력될 수 있고 테스트 스텝과 동일하게 순서대로 입력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쇼핑몰의 회원 주문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사전 조건은 무엇이 될까요? 바로 1. 회원 로그인 2. 상품이 존재하는 장바구니로 작성하여 테스트 스텝을 진행하기 전 환경을 간단하게 기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전 조건은 TC마다 반복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 스텝입니다. 이 항목은 TC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를 나열한 항목입니다. TC 작성 시 테스트 절차의 순서를 명확하게 구분지어야 하고 사용하는 단어도 일관되어야 합니다. 앞선 사전 조건에서의 예를 다시 이어가면 쇼핑몰의 주문 테스트에서 사전 조건 수행 이후에 대한 테스트 스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1. 임의의 상품 선택. 2. 주문하기 버튼 선택. 3. 임의의 카드사 선택 후 주문 확인. 이렇게 작성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 임의의, 버튼, 확인 등의 단어는 TC 작성 시 일관성 있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테스트 데이터는 해당 TC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들을 기입합니다. 쇼핑몰 주문 테스트의 경우 특정 상품 번호, 쿠폰 번호, 카드 등의 데이터를 기입하면 됩니다. 특별한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빈칸으로 비워둡니다. 예상 결과는 TC 작성 시 테스트 명세에 표기되어 있는 해당 TC의 출력 값입니다. 테스트 명세에 명시되어 있는 예상 결과는 유일함으로써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상 동작해야 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예상 결과를 작성해야 하고 결함의 추적성과 TC의 유지 보수를 위해 한 케이스당 하나의 예상 결과가 도출되어야 합니다. 실제 결과 항목은 예상 결과와 비교하여 패스, 페일, NA, NT 등으로 기입합니다. 제시한 예시 말고도 현업에서 사용하는 속성값, 포스 포지티브, 나러버그, 원트 픽스 등을 입력해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NA와 같은 경우는 현업에서 사용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 목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 목적은 프로젝트 안에서는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테스트 수행자 항목은 테스트를 수행한 인원에 대한 정보 입력란입니다. 테스트 일자 항목에는 테스트를 수행한 날짜를 작성합니다. 디펙 ID 이 항목에는 지라와 같은 결함관리 툴에서 생성된 결함의 아이디를 입력하거나 결함관리 툴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결함 아이디를 생성하여 입력합니다. 이 항목은 결함과 테스트 케이스 그리고 요구사항 간의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입니다. 디스크립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디스크립션 항목에는 결함의 상세한 내용 혹은 개발 중이거나 요구사항 변경 같은 특이사항 등을 기입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TC의 기본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위의 항목들 외에 테스트 버전, 수정 버전, 수정 날짜 같은 항목들은 프로젝트에서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위의 항목 중에서 프로젝트에서 필요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삭제해도 무방합니다. 정리해보면 TC는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입니다. TC를 명확한 기준에 의해 작성하고 품질을 높인다면 신뢰도 높은 테스트 수행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 YG와이어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